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늦은 밤 그래도 시장 어떻게 돌아갔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는 하는 게 중요하겠죠. 증시가 이제 다우까지 나스닥 다우, S&P까지 싹 다 상승을 해줬죠. 자, 그 이유는 이제 모더나라는 치료제가 뭐 지금 거의 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까지 오고 있어요. 뭐 이제 이 치료제가 실제로 상용화가 될지 안 될지까진 모르겠지만 이것도 조금 시나리오가 있는 게 우리 얼마 전 증시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빠질 뻔했죠. 네, 빠질 뻔한 것도 아니고 빠졌었어요. 2% 다우 빠졌고 한국 증시도 압박받았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모더나라는 타이틀을 들고 증시를 방어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지금 트럼프나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지금 재선을 위해서 증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스토리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치료제든지 후보 물질은 많겠죠. 그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또 좋은 결과도 있고 안 좋은 결과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일상이에요, 일상. 제가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바이오주는요. 우리 신라젠만 보죠. 신라젠. 신라젠 얘기만 해도 뭐 끝나죠. 우리 라젠이 신라젠만 해도 우리 뭐 다 알잖아요. 지금 이 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이때 이 치료제 기억도 안 나네요. 얘가 팩사백인가요? 음. 상승한 크기를 보세요. 상승한 크기. 누가 돈 벌었어요, 이거 하고. 누가 돈 벌었어요? 이거 대주주만 돈 벌었잖아요. 이 임원들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 맞잖아요. 그래서 대주주가 60억짜리 집 샀다고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주가 다 빠져서 아무런 희망이 없고 사라져 버리는 그 상황에서 대주주는 60억짜리 자택을 샀다. 뭐 60억짜리 자택을 샀다라는 건 나머지도 엄청난 자산에 불렸다라는 거겠죠. 부동산이든지 뭐든지. 네, 그리고 이제 말이 많죠. 탈도 많고. 이거는 어 지금 이제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꽤 많죠. 이거는 이걸 통해서 우리 주식시장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의 주가 상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다 스토리가 있어요. 지금 다시 다워볼게요. 자, 이거 보시죠. 이제 기사인데, 예. 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초고속 작전팀, 미국 백악관이 만든 최고 책임자가 이 모더나의 스톡 옵션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152억 상당의 스톡 옵션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 급등했거든요. 이 주가가 20% 급등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책임자리에 앉고 나서 바로 이것이 이슈가 돼서 떴다라는 거죠. 보통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 즉흥적으로 하지 않죠. 미리 다 준비가 돼 있고 확인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죠. 더불어서 이 트럼프도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뭐 멘탈 붕괴 상태가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 이제는 뭐 일주일 넘게 뭐 그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복용 중이다라고 약 광고까지 하고 있어요. 이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나 이런 게 실제로 이제 효과가 있어서 나온 거긴 하겠지만 아직 일상 차원인데도 이 증시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연한 상황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지금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미 정부가 어떻게든 주가를 부양하려고 애를 쓴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현재의 주가 상승 지금 다우도 얼마 전까지는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거든요. 이게 딱 여기서 한번 밀면은 이제 여기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이제 가격 지켜주면서 오히려 반전의 위치에 지금 위치에 와 있는 거죠. 반전의 위치. 오히려 돌파하면서 매물을 뚫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오히려 왔다라는 거. 참 뭐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제 입장은 그런 거죠. 계속
그냥 똑같은 건데 사실은 이제 이 영상 찍는 것도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냐라고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은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일단 장단에 맞춰 주세요. 올라가고 증시 수급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오는 것 자체로 또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바이오라든지 또는 이제 그 외 기타 등등 종목들 이따가 우리나라 종목들도 볼게요. 한국 증시 장단은 맞춰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끌고 와서 경제가 회복될 거란 생각은 여전히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장 치료제가 나와야 돼요. 당장.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당장 나오지도 못하는데 이 모더나나 뭐 다른 것들이 또 나올 거예요. 앞으로 또 준비된 어떤 시나리오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식으로 돈 버는 인간들은 따로 있겠죠. 조금 전에 봤던 기사처럼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별개로 또 있는 거고 어쨌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겨울은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이번 겨울 안에 또 어떤 바이러스가 또 변형된 바이러스가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도 많아요. 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이제 변이가 되는 거죠. 변형돼 갖고 변형돼서 치료제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계속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임상을 해도 지금 현상의 어떤 똑같은 패턴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여러 가지 뭐 괴질이라든지 또 어린 아이들 또 갑자기 그 뭐죠? 갑자기 이제 패닉 와갖고 그 쇼크 먹어서 쓰러진다라는 건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대비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일단은 공통적인 증상에 대한 부분은 되겠지만 그것이 또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된다고 한다면 위축된다라는 거는 또 변함없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론이 아직도 안 난 상태. 더군다나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그 내수 시장, 우리는 제조업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업종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공장 단지를 보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그 단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기 인천도 있고 안산도 있고 부천도 있고 많죠.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공업 단지가 이제 인천에 있고 안산에 있고 그러잖아요. 부천도 있고. 여기에 공장 단지들이 움직이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거짓말 안 하고 8, 90%가 죽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가보시면 알아요. 8, 90%가 문을 닫는 것까지 아니고 8, 90%가 일거리가 없어서 지금 내일 모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짓말 안 보태고 단 한 명도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제조업 쪽에서.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냥. 오히려 어떤 사장님은 정말 크게 지금 부지 매입하고 공장 건설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망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진짜로. 그분. 안타깝지만 진짜 망했어요.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도 때리고 있잖아요. 미국이. 중국 때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중국 때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물건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좀 어두운 일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 지금 어쨌든 증시가 올라가는 건 장단 맞춰줘서 뭐 좀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전의 경제 수준을 도달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전의 경제 수준, 이전의 매출, 이전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도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이제 그 실체가 반영이 될 때 이 증시의 실제 매출이라든지 실제 가치가 반영이 될 때 이제 모더나라는 이런 보이지도 않는 허상으로 이제 오른 거지만 바이오주에 놀아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가 반영이 될 때는 그 무게가 엄청날 거라고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에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구성, 주식도 하세요. 근데 주식도 하겠지만 다른 자산 같은 것들도 많이 찾아 놓으세요. 별개의 돈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장세가 꺾일 때 또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포트 구성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부동산도 아니에요, 이제. 부동산도 있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사람들 처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조차도. 웬만한 건 다 처분하세요. 처분하면서 올해 겨울까지만 한번 넘기면서 본다 생각으로 한번 그렇게 가보세요. 올해 겨울까지만 좀 상황을 극보수적으로 좀 보자. 올해 겨울까지만. 그럼 지금은 뭐 하냐? 비중을 어느 정도 남겨놓은 걸로는 주식을 해도 돼요. 그럼 이제 다시 주식 얘기로 돌아갈게요. 자연스러운 전개. 괜찮았어요. 자, 오늘 상승한 종목은 사실 별로 뭐 없었어요. 지금 이제 그 치료나랜다. 코로나랑 섞였어요. 치료제 얘기가 나오니까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약세로 갔거든요. 근데 또 별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늘 상승한 종목을 좀 보자면 그래도 하나씩 찝으면서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인기 많았던 애들로 좀 봐야겠다. 오늘 인기 많았던 종목. 자,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상승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이 치료제 관련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뜻밖의 어떤 호재가 떠서 상승한 거죠. 큰 시장 전체의 뜻밖의 호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두고 싶진 않아요. 이 움직임에. 그 외에 이제 현대차 이런 우량주 기업들도 대부분 올랐어요. 큰 폭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긴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모더나 관련해서 이제 언론에서만 잘 터뜨려 주면은 계속적인 증시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예, 어쨌든 저 모더나나 미국 증시나 그 힘을 받아갖고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면 일시적으로는 계속적인 상승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제자리로 올 가능성도 무척 높습니다. 자, 진단 키트주들이 제가 봤을 때 큰 폭으로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단타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파미셀이 모더나 관련주였나요?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파미셀 그런 것 치고는 큰 폭으로 잘 못 올랐죠. 예, 상한가 박아도 안 이상하지만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실은 이런 모양을 보면 계속적으로 밀렸다가 올랐다가 이게 지금 증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관련해서. 그러니까 시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눌렸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다른 거 엔터주가 오늘 또 움직였어요. 엔터주도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왜냐면 경제가 이제 중국과 연관해서 엔터주들 움직이니까. 그리고 비트컴퓨터도 오늘 같이 올랐고 또 주목할 만한 종목 딱히 없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남선알미늄 오늘 돈이 꽤 많이 들어오면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앞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 좋은 거지. 여기서 음봉 맞으면은 좀 별로긴 한데 그래도 이 종목은 밀리면 또 사면서 좀 보유 전략으로 스윙같이 해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자, SK바이오랜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가면 좋을 게 없어요. 급하게 가면 좋을 게 없고 오늘도 이제 상한가 갈 것 같은 기대를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 SK바이오랜드와 같이 무겁고 비싼 주식이 단 이틀 만에 연상을 찍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심지어는 얘가 재료가 왜 올랐나 이렇게 보니까 뭐 SK바이오팜인가 뭐 아무튼 뭐 큰 어떤 재료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렇게 수익이 나온 게 좀 별로 안 좋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안 좋고 좀 보합으로 가고 서서히 오르는 게 더 크게 오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오히려 밀어내는 물린 사람이 많아서 밀어내는 과정이 세력들을 아마 보낼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력이 만든 거예요, 무조건. 이거 100% 세력이 한 거예요. 차트 보면 그냥 오늘 차트 보고 알았어요. 야, 기가 막히게 만드는구나 생각했죠. 매수도 했고요. 라온시큐어 이거 주목 많이 하실 텐데 지금까지는 좋지만 제가 말했듯이 이 보안 관련주는 반짝이에요, 반짝. 자, 반대로 부를게요. 공인인증서 폐기, 보안주 상승. 그럼 뭐 어쩔 건데요? 그죠? 매출이 뭐 어떻게 늘어날 건데? 이런 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단키트 지금 브라질도 급증하고 있고 러시아 급증하고 있고 진단키트 많이 수출하겠다. 근데 보안 관련주는 뭐 어떤 생각이나 그런 각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맨날 오르다 내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재료가 나와야 돼요. 정확한 재료.
어떻게 될 거다. 아니면 뭐 지금 뭐죠? 뭐 모르겠네요. 보안 관련된 어떤 문제가 이슈가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야 공인인증서 폐기하고 뭘 써야 되냐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이제 그때 영웅같이 등장하는 그런 테마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반도체 관련주를 지금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어쨌든 삼성전자가 상승했고 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이전부터 근데 보통 상승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벌써 대시세 갔을 수도 있어요. 대시세 차트로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밀렸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면서 지금 증시가 괜찮아지니까 다시 한번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이탈됐던 돈들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반도체, 그러니까 어버브 반도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버브. 그리고 또 뭐 있죠? 얘도 있고, 그리고 또 SFA 맞아요. SFA. 얘네 위주로 봐야 돼요. SFA, 어버브 얘네 위주로 보고 저기 오늘 상승한 저 뭐죠? PNT인가? 아니죠. 오늘 상한가 박은 종목. 잠깐만요. 아, 피델릭스. 얘도 그 반도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피델릭스는 좀 약하고 어쨌든 우리가 좀 무난하게 초보자들도 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어버브 반도체, SFA 반도체, 이름 귀여운 반도체 이름들. 얘네가 우량한 종목들입니다. 우량한 종목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자동차 관련 이제 뭐 수소차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나왔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뭐 뜨고 나왔어요. 만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국내 2위 자동차 부품 업계죠. 그래서 만도가 주가가 오른다라는 건 어쨌든 반가운 일이에요. 만도라든지 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PNT라든지 뭐 이런 산업군들 우리나라를 좀 그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주가들이 회복된다라는 건 그래도 좀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다시 말하지만 저는 증시를 좀 안 좋게 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뭐 증시가 박살나길 뭐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시가 막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목을 맵니다.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기 몇 개 종목 오를 때 미친 듯이 개인들이 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보통 만들어지지 않는 차트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요즘에. 이렇게 오르면은 이제 이성을 잃은 매매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 주식을 처하는 초보자들은 판단이 안 서요.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판단이 안 서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원칙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돈만 넣고 보는 거죠, 일단. 그럼 이렇게 되면 피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허상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그 안 좋은 관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제가 항상 상투권 올라가는 종목은 늘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제가 주식 카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얘기하고 보면은 다 이런 자리에서 사갖고 존버 무조건 갔다가 쭉 박살나고 다시는 안 오르는 그 자리, 다시 올 수 없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물려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꽤 많이 봤어요. 예전에 저 그 전화로 그 이벤트식으로 이제 방송했을 때도 심각한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물리신 분들 기억나시죠? 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그 시장이 오히려 이렇게 막 급발진처럼 막 올라가면 멈추지 않고 올라가면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털면서 가야 그런 것들이 방어가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오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지 않게 보는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오히려 이제 다른 관점으로 또 보면은 오히려 증시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이제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굉장히 이제 원유는 그렇게 빠졌었어요. 원유는 그런 속도로 빠졌었는데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면 빠지는 속도 굉장히 빠르고 올라오는데도 제한이 되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속도에 따른 그 법칙이 있어요. 속도에 따른 거.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투자자들의 판단이 굉장히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이런 속도가 더 빨리 흘러가게 되면 판단이 안 서서 모든 투자자들이 다 뇌동매매를 하게 돼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예외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악재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보합을 갑니다. 살짝 보합을 가요. 그러다가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은 참 웃기게 이렇게 상승을 했죠. 전혀 어떤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계속 의아해하긴 했었는데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나아지는 건 없으니까 변함없는 입장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하락을 대비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상승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하락했을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천천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속도 있게 계속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달러도 이때 달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죠. 그러니까 달러도 살 틈이 없는 거예요. 달러도 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사놓을 수 있는 가격대. 뭐 엄청나게 폭등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세에서 좀 올라간 가격이긴 하죠. 달러 자체가. 이건 다른 차트로 봐야겠다. 자, 이걸로 보는 게 맞겠죠? 네, 달러 차트인데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자, 주봉으로 보면은 현재의 가격이 어디 도달해 있죠? 그러니까 최근 한 10년 동안의 상투 자리에 도달해 있어요. 최근 10년 동안의 상투 자리. 만약에 증시가 여기서 더 오르게 되면 무작정 막 내려가지는 않고 이제 실제적인 경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한 1,150원 이런 가격까지는 내려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달러를 사서 대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단계가 한번 크게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조정은 좀 어려워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이런 이전에 가격대를 탈환하려고 하는 그림이 있죠. 조정은 될 거예요. 증시가 또 계속 오르면 일단 제가 봤을 때 조정은 되는데 큰 폭까지는 아니고 뭐 이런 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 만약에 반대로 증시가 계속적으로 큰 속도로 빠지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이것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또 주식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거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플랜 B를 가는 거죠. 플랜 A가 예상대로 안 됐다면 이제 플랜 B를 통해서 이 상황을 또 만회할 수 있고 남들이 다 쳐다보는 증시를 볼 때 남들이 안 보는 걸 봐야 돼요. 남들이 안 보는 거.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모든 투자자들이 달러도 보고 있고 금도 보고 있고 비트코인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간이 지나면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지금 막 무조건 하기보다는 천천히 분할로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보고 비트코인은 차트상으로 밀릴 자리거든요. 네, 계속 오르는데 여기 보합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밀릴 자리라서 좀 갈등을 하고 있는 건데 한번 이건 더 지켜보시죠. 섣불리 사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